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9월 1일입니다. 예, 오늘 8월 5주차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뵙네요. 예, 9월 달이니까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시장을 9월 달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참 또 고민이 살짝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장을 보면서 뭐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뭐 너무 극단적으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쭉 조정을 크게 받는다거나 라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9월을 바라볼 때 저희가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9월 달에 시장은 약간 뭐 통계상으로 마이너스 1.5% 이 정도쯤 될 정도로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경계감 있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또 9월달은 한국은 또 항상 추석이 있죠. 예, 추석이 있으면은 추석 전에 좀 그런 거 있죠. 자금 좀 빼고 약간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의 동향과 미국 시장은 이렇게 해서 거래는 계속 붙어있는 상황과 이렇게 지금 거래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 좀 불편하죠. 이런 상황 쪽에서 위축됐다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위축됐다가 돌아가는 시장의 탄력들을 보게 되면 거래가 완전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돈이 없는 시장의 특징이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탁금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주가가 빠졌으니까 돈 집어넣어서 사야지 라는 쪽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혹시나 오늘 9월 1일이죠 뭐 결과가 당장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또 야당 여당 대표의 또 만남에서 거기서 또 금투세 관련된 얘기,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나올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연말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연말에 이제 국회표 대결 12월 이렇게 돼 있죠. 그때쯤에 있다 보니까 지금 거의 그 예열을 시작해서 결론을 내려가야 될 때 같아요. 예, 그래야 뭐 무슨 한 달 앞두고 아니면 뭐 무슨 뭐 열흘 앞두고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결과물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보고, 즉 예탁금이 지금 거의 쭉 빠져서 50조, 55조 밑에 이렇게 해서 잘 안 늘어난다. 시장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그러면 힘을 낸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좀 약간 눈치 보면서 막 좀 지지부진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래도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한때 20.5조까지 갔던 신용이 많이 내려와서 한 18조 밑으로까지는 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는 기조긴 하지만 지금 예탁금은 안 들어오는데 신용으로 들어온다.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 거 그냥 신용으로만 매매하겠다 라는 쪽으로 나오는 게 결코 좋은 시장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약간 체력은 약하다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시장이 전통적으로 9월 안 좋았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다 끝낼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 또 특수성이 있죠. 지금 분위기는 9월 달이면 이제 미국의 대선이 9월에서 11월 약 한 이제 4, 5개월 정도 그러니까 연말까지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보통 미국은 그런 건 합니다. 대선 전이면은 약간 그 자금을 좀 재정을 좀 풀어놓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 정부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냥 또 타이트하게 가져갔다가 약간 좀 우울한 지표, 그리고 생각보다 5년간의 지금 성적표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 쪽에서 이렇게 안 좋다고 그러면은 조금 좀 타격을 받겠죠. 뭐 기존 새로 나온 후보나 아니면 또 지금 도전하고 있으니까 해리스 쪽의 입장이나, 그리고 또 트럼프 쪽의 입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리스 쪽에 무게를 살짝 둬야 그나마 좀 더 선거에 유리하겠죠. 그러면 지표들도 좀 좋은 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가야 좀 유리하겠죠. 예, 정치입니다. 정치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재정을 좀 확대해서 그나마 약간 좀 실업률이나 아니면 또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유동성과 관련된 지표들이 생각보다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거는 호재겠죠. 그래서 아마 9월달은 이 두 개가 충돌할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를 안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또 이쪽에서 괜찮은 지표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은 반등하려고 하다가도 또 차익 매물도 바로 나오고, 이런 단기, 그러니까 큰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식으로 올라가는데 추세는 이렇게 이어보면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반등하는 것 같고, 근데 막상 종목들은 탄력들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염두를 하고 봐야 될 그럴 9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 분위기 동향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변화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금리 인하와, 그리고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제가 그래도 나빠지면 안 되겠죠. 경제에 대한 위축 시그널, 이 두 사이에서 아마 또 계속 시장은 관심이 높게 쳐다볼 것 같고요. 그럼 그 가운데서 매크로 지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냐 경제 위축에 무게를 두냐,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즉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는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 위축 신호가 이게 이제 변화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또 하나 나눠보게 되면 25bp냐 아니면 50bp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것 같고, 경제 위축도 그러면 경제가 소프트 랜딩이냐, 잘 그냥 위축되는 신호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넘어가느냐, 아니면 아이고 하드 랜딩이냐, 좀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나올 것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경제가 위축이 좀 심하게 된다 그러면 50bp일 거고, 경제가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틸 것 같아 그러면 25bp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나오는 매크로 지표를 25bp 할 것이냐 55bp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매크로 지표가 이렇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표가 지금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러면 만약에 안 좋은 지표가 나왔다 그러면 아이고 경기 안 좋아지네 50bp 할 거야 라는 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나, 아니면 생각보다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지 않네, 괜찮네 라고 하게 되면 25bp 정도를 할 거야. 그런데 시장이 50bp 정도까지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이것도 실망이 살짝 들 수 있겠죠. 예, 해석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에 나오는 변화 가지고 시장의 해석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작은 지표 가지고도 이랬다 저랬다 막 시장 맘대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뭡니까? 변동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라는 점들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첫 번째는 이게 가장 핵심,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그러면은 시장이 과연 뭘 보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이제 매크로 지표가 나오는 또 여러 가지 좀 환율이나 또 금리나 10년물 국채금리나 이런 거 가지고 다 눈치를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쪽도 같이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매크로 지표 가지고 또 월 초에는 또 다양한 거 나오죠. 이번 주에도 나오는 게 제조업 지표 나올 거고, 벌써 중국 제조업 지표는 나왔는데 49.1로 나왔습니다. 중국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의 경제 지표는 쭉 하고 꺾이는 거, 그리고 미국도 이제 제조업 지수도 꺾이는 거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들 보게 되면 불편하죠. 그 우려감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이 아유 경기가 좀 위축되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 하겠지 라고 하는 방어 기제 쪽으로 변화가 나올 텐데, 그 강도에 따라서 또 50bp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이거에 와 50bp 하니까 호재다 라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50bp 정도까지 할 정도로 안 좋다고 해석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은 지표가 금리가 인하하는 걸로 가정을 거의 이제 시장이 알고 있는 상황 쪽에서 좋은 지표가 나와야 됩니다. 굿으로.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당장 이번 주 고용보고서도 실업률도 4.3 갔던 게 4.2로 떨어질 거고, 비농업자 고용자 수도 11만 5천만 11만 6천 명 이 정도쯤에서 한 16만 건 정도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약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 라는 쪽에서 이렇게 고용지표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개선되는 쪽으로 나오겠죠. 이거를 좋은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금리 인하는 50bp가 아니라 25bp씩 살살 할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선회를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앞서갔던 것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좀 제동을 걸겠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좋은 앞으로는 지표가 좋게 나와야 된다 라는 쪽들도 같이 염두를 하면서, 이번 주는 또 고용지표 많이 보겠죠. 거기다가 제조업지표 아까 중국 쪽은 좀 위축됐는데 미국은 과연 어떨 것이냐. 그리고 또 미국은 그나마 제조업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제조업, 그러니까 즉 서비스업 지표들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미국은 아직까지는 서비스 쪽은 강하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제조업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구환신 정책, 그러나 즉 새거 사서
예, 이거를 교체를 그러니까 새 거 사게 되면 보조를 통해서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완신 정책이 그나마 소비 쪽을 그래도 중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쪽을 약간 장려하는 쪽으로 가서 지금 나오는 경제의 여러 가지 타겟책을 좀 돌파하겠다. 말도 안 돼요. 이거 솔직히 말도 안 되고 예, 지금 중국은 대대적인 개혁, 대대적인 제일 윗선에서 좀 심각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당연히 의뢰이 지금 뭐 거쳐가야 될 관문 뭐 이렇게 생각하나? 아니면 예전만큼의 그 윗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에 대한 행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가 많이 않는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아유 미국이 우리 때린다, 우리 좀 낮게 엎드려 있자 이런 쪽밖에 안 나오고 있고 거기다 이제 부동산 관련된 쪽에 뭐 어떤 활력소 이건 전혀 지금 아직은 뭐 간헐적인 액션은 취하는데 지방 정부는 다 망해 돈이 없습니다. 이젠 거의 뭐 부채로 허덕이고 있고 그래서 중앙 정부가 어떻게 뭘 좀 해줘야 되는데 관심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중국은 일단 패스. 그래서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 간헐적인 기대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쳐도 중국 쪽은 이제 패스, 미국 쪽에 대한 변화 계속 또 체크를 하면서 그나마 GDP가 3.0 나오는 분기 GDP가 3.0이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 한 해 GDP 정도까지 성장률까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강력한 그래도 꺾이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완전히 부정적이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경기는 잘 컨트롤하고 거기다가 너무 금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서서히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 그러면은 가장 금리 때문에 위축됐던 변화들도 살아나면서 좀 변화가 나올지 요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또 막상 그렇지가 않아요. 금리나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한다는 거에 가정을 깔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겠죠. 일본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들 쪽에서 지난번에 도쿄 지역의 CPI 발표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2.8인가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절설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럼 도쿄 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일본도 금리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꺾이고 일본은 올라가고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것도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일본은 이제 금리 절대 못 올려 아니면 연말까지 올리면 다야 라고 밖에 볼 수 없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일본은 정책금리입니다. 정치가 금리를 관여합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총리가 이제 누가 돼서 어떤 식의 변화를 가는지에 따라서 약간 또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고려를 안 할래야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지금 긍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 다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달은 전통적인 시장에서 위축기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재정은 늘어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거고 매크로 지표 관심이 높을 거고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제가 말씀드린 건 변동성이 뭐 크게 출렁임이 그러니까 크게 시장에 타격이 온다 이게 아닙니다. 출렁임이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을 봤을 때 저희 전략은 일단 안정되는 거 다 보고 대응하자 라는 관점 쪽에서 현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라는 쪽으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매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매매를 할 때 보게 되면 주식 지금 현재 가장 선호하는 거는 50대 50입니다. 주식 50% 보유, 현금 50% 보유. 그러다가 뭐 어떤 스케줄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요거 눌림봉인 것 같아 들어갔다가 써도 됩니다. 현금 썼다가 뭐 어느 순간은 뭐 30%대까지 낮아지면서 이거 베팅을 좀 더 해봤다가 그 다음에 살짝 반등한다 그랬었을 때 일부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이 정도쯤에는 여기 1차 인빌에서 2차 인빌까지 쭉 갈 거 이거 보는데 근데 여기서 한 약간 저항대 하나가 있고 직전 고점대랑 저항대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일단 수익권이다 그러면 정리하세요 그냥. 그래서 현금 비중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계속 요거는 더 이상 주식을 많이 늘려서 지금부터 V자 반등이야 라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쓰지 말자라는 쪽이고 현금을 챙겨갔다가 언제든지 시장 변화가 나올 수 있고 또 이럴 때 가장 좋은 전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밀리면 사자. 밀리면 사자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시장이 그 다음날이라도 약간 미국 시장이 출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단기 충격 때문에 시장이 한때 우르르 밀렸다. 그럴 때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 사자라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고, 그래야 대응력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랬다가 좀 그 다음날 바로 반등한다. 그러면 오케이, 다음날 올라오니까 나도 정리, 이런 식으로 짧게 그래서 50%대는 현금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응 전략 짧게 치고 나오고, 거기다가 또 간다고 하더라도 하루에서 3일 정도 스윙 개념적으로 매매했다가 다시 현금 챙겨놓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너무 시장에 확 벌려놓고 또 너무 시장에 어떤 지금 강세 쪽에 무게만 두면서 이 포지션을 확 늘리기에는 아직 부담이 많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한 11월까지는 이런 전략적으로 가면서 보자라고 했던 것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죠. 올해는 변동성이 크다. 그거를 이제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대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또 6월 7월 달까지는 괜찮은데 8월 달에 또 갖고 있던 올해 수익 난 거 다 반납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이번에도 그래요. 만약에 9월 10월 달 9월 달 그래도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잘 넘어갔다고 했는데 10월 달에 왠지 또 뭐 출렁임이 나온다. 그러면 또 한 7, 8월 달에 고생했던 거 9월 달에 좀 그래도 잔잔바리 매매로 좀 회복했더니 그것도 한 달 만에 또 우르르 다 날아간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좀 손해난 거, 그리고 또 좀 수익 났다가 다 원점으로 나온 거, 그리고 또 9월 달에 좀 복구했나 싶었더니 한 달에 다 날아가는 거, 이런 건 두어 번 겪게 되면은 아우 주식하기 싫어, 미치겠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챙겨놓은 수익 난 것도 살살살 챙겨나오면서 지켜가겠다는 입장이죠. 예, 그런 것도 지켜가는 그런 대응을 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저희 전략이 그냥 한국 시장에 살아남는 생존 요건의 전략,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뭐 가장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렇게 정리하고요. 시장은 뭐 똑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자리 2720 여기 저항일 거고요. 그리고 이때 2650 요 상태에서 일단 어느 쪽으로 변화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강하게 이쪽을 팍 뚫고 간다, 또 팍 내려간다. 이것도 아직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연동해서 미국은 지금 봐야 될 게 다우지수가 제일 좋다 보니까 좋은 거를 찾는 것보다 지금은 그나마 제일 무거운 미국의 나스닥을 보는 게 맞겠죠. 나스닥 보게 되면 요 자리 크로스가 막 날려고 한 요 지점들, 이렇게 돼서 살살살 위로 올리게 되면은 지금 17,500선이 좀 지지가 될 거예요.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좀 지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거래가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큰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단단한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밑에는 55일선이 있어요. 다 지지권이 그래도 완벽한 모습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밑에 지지는 한다. 그러면 이걸 얼마큼 빠르게 회복해서 돌아갈 것이냐. 미국도 18,000 저항, 약 한 17,500, 한 300 이 정도쯤이 지지권이 밑으로 돼 있겠죠. 볼까요? 17,450, 500, 그리고 여기가 17,200, 300 정도쯤 되겠죠. 그 정도쯤에서 요 55일선과 크로스 자리 쪽에서 변화를 잘 지지하고 턴하는 과정들. 턴하는데 속도가 뭐 쫙쫙 빠르게 가면 모르겠지만 빠르게 갈 속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이어지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그것도 저희가 그대로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미국의 매크로 지표들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미국의 매크로 지표보다도 글로벌 매크로 지표죠. 달러, 예, 달러를 보게 되면 지금은 금리 인하한다 라고 그러면서 약간 위축된 모습들, 경기에 대해서도 좀 자신 없는 쪽으로 나오다가 이번에 GDP 발표하고 잠깐만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봤던 100.5 안 깨집니다. 바로 턴합니다. 쭉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저항대로 왔었을 때는 약간 그동안 102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또 관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미국만 나홀로,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기조로 들어온 마당에 달러가 이렇게 그냥 쫙 하고 올라가기는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2대에 대한 저항, 그리고 또 100.5 요 사이에서 움직일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표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 약세에서 강세로 반전, 그러면 원화도 강세로 갔다가 약세로 나오는 쪽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꺾이는, 그 금리 인하가 50bp 정도까지 할 거라고 하는 게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경기는 괜찮고 경기는 오케이, 금리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는, 그렇게 되면
금리 관련된 쪽으로 바라보던 섹터들은 약간 좀 위축이 되겠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건설이라든가 지금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 그리고 또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도 약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요게 오히려 이런 부분 쪽에선 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꺾이면서 여기 약간 조정을 받는다. 기회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기회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한 102대 그렇다고 간다고 하더라도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는 인하를 하니까 그러면 경기는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반도체 뭐 이런 쪽이 경기 민감 관련된 쪽들은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너무 금리 인하 강하게 할 거야 라고 했던 부분들이 실물 경기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쪽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라는 쪽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정점이 이번에 고용지표 나오면서가 좀 관건이 아닐까. 그래서 달러는 102대 정도쯤에서 저항권들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원화, 한국의 원화도 일단 뭐 1320원 이거는 좀 오버했는데 그렇다고 돌아가는 것도 세지가 않아요. 달러만큼. 우리 달러가 하락하는 폭이나 달러가 반등하는 폭이나 마찬가지로 원화가 반응하는 게 예전만큼 그리 급박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340원 50원대는 또 원화 기준은 저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한번 보고, 그러면 원화 약세, 그러니까 원화 강세에 따라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도 살살 또 조정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또 타겟을 노린다 그러면은 뭐 항공주,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아니면 한국전력 이거를 뭐 노리면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원화 지금 약세폭 보면서 거기서 나왔다가 다시 강세를 다시 가는 쪽들 보면서 이것도 대응할 수 있겠죠. 그럴 때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